코딩 셰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덱스의 두 번째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방법인 리액티브 스테이트 매니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리액티브 스테이트 매니저에는 게덱스와 OBX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액티브란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반응이라고 해석만 하면 될까요? 물론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잡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코딩에 입문하면서 이 개념을 추상적으로만 이해해서 고생하는 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리액티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령 int 타입의 sum이란 변수에 a 플러스 b 연산의 결과값을 대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정해진 sum의 값은 a와 b의 값이 변하더라도 재연산 명령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계속 이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리액티브 관점에서 본다면 a와 b의 값이 변할 때마다 바로바로 재연산이 실행되어서 sum의 값이 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a와 b의 값이 변하나 변하지 않나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관찰이란 표현을 observable이라고 하고요. 이는 계속 listen한다는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UI를 업데이트 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상에서 굳이 리액티브란 단어를 번역해야 한다면 좀 추상적인 반응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바로 반영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리액티브 스테이트 매니저는 스테이트를 바로바로 반영해주는 매니저 정도라고 번역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이 바로바로라는 단어입니다. a와 b의 값을 관찰한다는 것은 a와 b의 값이 변하고 나서 그 즉시 그 변한 값을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란 단어에는 시간차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리액티브의 데이터 반영 방식은 바로 async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언제 리액티브 스테이트 매니저를 사용해야 할까요? 스테이트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우에 적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액티브 스테이트 매니저의 방식인 게덱스나 OBX를 사용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스트림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겟빌더 방식은 마치 setState를 사용하는 것처럼 직접 업데이트 메소드를 호출해서 UI를 업데이트 시켜 주어야 하고 대신 그 외 추가적인 데이터나 스트림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리액티브 스테이트 매니저 방식은 필요할 때마다 자동으로 UI를 업데이트 시켜주기 때문에 업데이트 메소드를 따로 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게덱스나 OBX는 스트림 데이터 등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겟빌더보다는 좀 더 무겁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눈에 띌 정도로 메모리의 용량을 많이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골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종종 자주 보게 될 RX라는 것에 대해서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RX는 리액티브 X의 줄임말이고요. 리액티브의 역할이 그렇듯이 RX도 어떤 데이터의 흐름을 관찰하는 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RX는 어떤 데이터의 스트림을 observable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observable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주시하고 있는 observer도 존재할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언제쯤 도착할지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만약 주문이 밀려서 배송 시간이 1시간이라면 우리는 계속 음식이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TV를 보던 책을 읽던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배달원이 음식을 배달하고 초인종을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내가 음식을 주문한 앱은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observable이 될 것이고 음식을 주문한 나는 데이터 발생 이벤트를 감시하는 observer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착을 알려주는 초인종은 데이터의 도착을 알리는 listener interface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발생을 하나의 이벤트로 보는 패턴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만 묶여있을 필요 없이 다른 작업을 하다가 observer가 데이터 발생을 감지할 때만 즉시 반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는 Dart의 스트림에서 이미 들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Dart의 스트림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Dart의 스트림과 Rx의 observable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줄여서 흔히 FRP라고 합니다. 가령 1부터 만까지의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짝수만 골라내야 한다면 꽤나 번거로운 코딩을 추가적으로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FRP는 이럴 때 필요한 유용한 기능들을 가진 메소드를 활용해서 이와 같은 비동기 이벤트를 쉽게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Rx의 목적은 비동기 이벤트를 처리할 때 FRP처럼 강력하고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RX observable과 Dart 스트림의 차이는 여기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즉 Rx는 Dart 스트림이 제공하지 않는 아주 편리하고 놀라운 스트림 API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Rx의 개념이 좀 와닿지 않으신다면 우선은 편하게 Rx와 이번 강의에서 설명하는 리액티브는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한 예제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리액티브 스테이트 매니저 방식을 사용할 때 앞으로 MVC 패턴이라는 것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앱을 만들 때 자주 패턴이란 단어를 듣게 됩니다. 코딩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필요한데 그것을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프로그래밍을 할 때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면 설계라는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일컫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VC 패턴은 화면을 개발할 때 많이 쓰이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MVC에서 M은 모델을 의미합니다. 모델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앱이 사용할 데이터를 정의하고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데이터의 가공 역할까지도 합니다. V는 뷰를 뜻합니다. 뷰는 말 그대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UI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만들 간단한 앱은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3개의 컨테이너와 플로팅 액션 버튼이 보여질 텐데 이를 위해서 코딩이 이루어지는 Dart 페이지를 뷰라고 우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C는 컨트롤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델과 뷰는 각각 독립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서 이 둘을 연결해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이것이 컨트롤러가 하는 일입니다. 기본적인 앱의 흐름을 보면 모델이 가진 데이터를 뷰로 전달해서 화면에 출력하고 뷰에서 사용자 이벤트, 그러니까 플로팅 액션 버튼 클릭이 발생하면 이에 따라서 컨트롤러에서 모델의 데이터를 변경하고 UI를 업데이트 시켜 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에서 스테이트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우리 앱으로 돌아와서 저는 get 패키지를 설치해 주었고요. 그리고 analysis options.yaml 파일에 include 부분도 코멘트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창들은 끄고 main.dart 파일에서 get 패키지를 임포트해 주겠습니다. 이제 myApp 위젯을 생성하고 get material app 위젯에서 곧바로 personal card라는 위젯까지만 불러오겠습니다. 참고로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만을 위해서라면 굳이 이처럼 get material app 위젯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앱의 용량을 더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get material 앱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준비가 끝났으니 먼저 모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model.dart 파일을 생성하고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int 타입의 age 변수와 string 타입의 name 변수를 선언하고 이처럼 생성자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자에서 age의 값은 0으로 초기화하고 name에는 empty string을 할당해 두겠습니다. 이번에는 컨트롤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controller.dart 파일을 만들고
컨트롤러 클래스를 생성하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는 여기에서 이루어지므로 게덱스 패키지가 제공해주는 게덱스 컨트롤러를 상속받게 해주겠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 final person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person 인스턴스를 불러와서 이 뒤에서 obs라는 것을 붙여줍니다. 이제 obs에 마우스를 대보면 returns rx inst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rx에서는 데이터 스트림을 관찰할 수 있는, 즉 observable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리액티브 스테이트 매니저 방식에서는 getX와 obx를 사용해서 이 observable을 listen합니다. getX와 obx의 사용법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update info라는 메소드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 person을 불러오면 뒤에 이처럼 다양한 기능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update라는 메소드를 불러오겠습니다. 하지만 이 메소드는 getBuilder를 리빌드 시키는 이 update 메소드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person 뒤에서 불러온 update 메소드는 state의 현재 value 값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state에 접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처럼 값을 변경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age는 널 값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value 뒤에 물음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저는 update info 메소드가 호출될 때마다 age의 값을 1씩 증가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name에는 코딩 셰프라고 값을 할당해 주겠습니다. 여기 업데이트 메소드는 지워 주겠습니다. 자, 잠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컨트롤러에서 person 인스턴스 뒤에 obs를 붙여서 observable로 만들었고 새로운 메소드를 만들고 그 안에서 observable인 person 뒤에 업데이트 메소드를 불러와서 person 클래스 내에 데이터들의 값을 변경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뷰에서 이 observable을 listen하고 있다가 이벤트가 발생해서 데이터가 변하면 자동으로 UI를 업데이트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뷰에 해당하는 UI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Dart 파일을 만들고 이름은 personal card라고 해주겠습니다. 저는 먼저 기본적인 툴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getX 패키지도 미리 임포트해 두었고요. 그리고 컬럼 위젯 내에 3개의 컨테이너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컨테이너 위젯은 중앙에 텍스트 위젯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는 GitHub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MVC 요소인 모델, 뷰, 컨트롤러를 모두 만들었으니 서로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뷰에서 컨트롤러의 인스턴스를 생성해주는 것입니다. 심플 스테이트 매니저에서도 설명했듯이 컨트롤러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메모리에 등록해주는 디펜던시 인젝션을 통해서 필요할 때 언제라도 같은 인스턴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럼 컨트롤러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디펜던시 인젝션을 해주겠습니다. 파이널 컨트롤러 타입의 컨트롤러 변수를 생성하고 get을 불러오고 뒤에 put 메소드를 불러옵니다. 이제 이 안에 컨트롤러 인스턴스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 const 키워드는 지워 주겠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리액티브 스테이트 매니저의 작동 흐름을 설명드리자면 플로팅 액션 버튼을 터치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컨트롤러에 있는 업데이트 인포 메소드가 호출되고 그러면 그 즉시 state, 즉 person observable의 데이터가 변하게 됩니다. 이때 observable을 listen하고 있는 getX나 obx는 이것을 감지하고 즉시 텍스트 위젯을 다시 그려서 변화된 state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럼 컨트롤러 인스턴스를 생성했으니 첫 번째 텍스트 위젯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우선 텍스트 위젯을 잠시 잘라내고 이 자리에서 getX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getX는 어떤 인스턴스를 참조해야 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컨트롤러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빌더의 패러미터에는 저는 간단히 언더스코어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금 전에 잘라두었던 텍스트 위젯을 그리게 해주겠습니다. 이제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컨트롤러를 불러오고 뒤에 person observer를 불러와서 name에 접근을 합니다. 이제 listener, 즉 observer가 준비되었으니 만들어 두었던 floating action 버튼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onPressed 메서드에서 컨트롤러에 update info 메서드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제 앱을 핫 리스타트 시키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에서 지정해 주었던 코딩 셰프가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텍스트 위젯의 OBX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번 더 텍스트 위젯을 잘라내고 OBX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텍스트 위젯을 그리게 해주겠습니다. 코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용을 age로 바꿔주고 역시나 똑같은 방법으로 age 변수에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앱을 핫 리스타트 시키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작동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OBX와 getX의 차이점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텍스트 위젯에 getX를 사용할 준비를 했고요. getX의 소스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getX도 init이라는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getX 내에서 컨트롤러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init 아규먼트를 불러와서 컨트롤러 인스턴스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상단에서 생성했던 컨트롤러 인스턴스는 필요가 없어질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getFind 메서드로 state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etFind 메서드를 불러오시고요. 어떤 인스턴스를 찾아야 할지 알려주기 위해서 컨트롤러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person observer를 불러오고 age에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Reactive State Manager에는 OBX와 getX가 있고요. OBX의 기능은 OBS, 그러니까 observer를 listen하고 있고 다만 반드시 컨트롤러 인스턴스가 다른 어딘가에 initialize 되어 있어야 합니다. getX 역시 observer를 listen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컨트롤러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른 곳에 컨트롤러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소스 코드에서 보듯이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에 OBX에 비해서 좀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려할 정도로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getBuilder는 observer의 변화를 listen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동으로 UI를 업데이트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update라는 메서드를 호출해 주어야 합니다. getBuilder 역시도 자체적으로 컨트롤러 인스턴스를 이니셜라이즈 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스트림 데이터가 아니라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getX의 두 가지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볍게 개념 정도만 알아보았을 뿐 아직 실전 앱에서 사용해 볼 수준은 아닙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앱을 만들어 보면서 보다 더 본격적으로 getX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